1300년 전 사라진 나라 고구려. 하지만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유럽의 한 경매장에서 정체불명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검은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옥패 한 점. 그런데 이 유물,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와 완벽히 일치하는 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말합니다. 별이 길을 잃어도 우리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다. 과연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구려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일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잊힌 조상의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게 만든 진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강민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제 손이 살짝 떨릴 정도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가슴의 떨림을 동반합니다. 한 점의 유물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그 울림은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자 잊힌 목소리를 되살리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23년 어느 봄날 시작되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스위스 취리히의 유물 경매장에서였습니다. 정식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단지 한국과 관련된 어떤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경매장을 찾았을 뿐입니다. 한 줄기 기대도 한 가닥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리 진열장 너머로 시선을 꼭 잡아끄는 작은 옥패 하나가 보였습니다. 폐옥 위에는 검은색 삼조고 문양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상징적 문양과 같은 모양이었죠. 제가 그 옥패를 마주한 순간 표현하기 어려운 전율이 몸 전체를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운 그런 기억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종종 틀어주시던 자장가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이 길을 잃어도 우리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남기리니 삼조고는 다시 날아오를 것이다. 말씀은 동화 같았고 하나하나가 어린 저에게는 신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0살이 되어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제가 문양을 마주했을 때는 그 자장가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전통으로 간직한 신화적 상징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매장에서 곧바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유물의 출처가 어디 쪽인가요? 관계자는 프랑스 수집가가 소장했던 것이라 전했지만 산둥반도 연안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더군요. 산둥반도요? 그 지명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고구려 유민이 이주했을 가능성을 학계에서 숙고해왔지만 그건 그저 가설에 불과했고 저 역시도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 중에도 논문을 읽는 중에도 꿈속에서도 그 옥패가 떠올랐습니다. 그 유물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옥패가 진짜이면 산둥반도에는 고구려 유민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귀국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유전학자 박소연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DNA로 역사를 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해 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산둥반도의 어떤 마을 주민들과 혈통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대화로 시작된 저와 박 박사의 협업이 결국 1300년 동안 잊혀졌던 고구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점의 옥패와 한 자장가 문구로 시작됐지만 우리 민족의 깊은 뿌리를 향한 여정이자
바다 건너 이어진 고향 찾기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저와 박 박사가 산둥반도로 직접 찾아간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고구려와 산둥반도를 잇는 모든 역사적 단서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논문, 유물 목록, 민간 기록, 구술 사료 그 어떤 사소한 정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옥패 하나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운 듯 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자장가의 구절처럼 별이 길을 잃어도 우리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소연 박사와의 첫 만남은 서울대 캠퍼스 안 조용한 카페에서 이뤄졌습니다. 서로 인사도 마무리되기 전에 저는 무릎 위에 놓은 태블릿을 꺼내 옥패 사진과 당시 확보한 유물 정보, 고문서의 번역본 등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양 가짜는 아니에요. 전통 공예 기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오랜 세월의 마모가 보이네요. 진품이라면 진짜로 고구려 유민이 바다를 건넜을 가능성 꽤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DNA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유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한 역사적 진실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그녀와 함께 산둥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산둥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 한 폐쇄적인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현지 지리학 논문에 잠깐 언급되었던 그 마을은 행정상 중국이지만 대외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고 심지어 현지에서도 오래된 말투를 쓰는 특이한 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입국 자체도 쉽지 않았고 해당 마을은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라 소속 기관과 외교부의 협조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산둥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문이 새겨진 오래된 석비, 붉은 흙으로 지어진 집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어르신들이 말끝마다 섞어 쓰는 한민족 계열의 말투였습니다. 그거지 집에 두고 왔지. 바다감은 괴기 잘 잡히인께. 오메오메, 이건 고구려께 아인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저희 고향 충청도 방언과도 남도 사투리와도 전혀 다른데도 이상하게 그 음절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박사도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자연적인 언어 진화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정도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말을 지켜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마을 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 5분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박 박사는 중국 현지 숙소에 간이 실험 장비를 설치해 초기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결과지를 저에게 조용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호 선생님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이분들의 Y염 색채 유전자는 고구려 왕족 무덤에서 복원된 고대 DNA와 99.2% 일치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두 손으로 그 종이 한 장을 붙잡은 채 할아버지의 자장가를 되뇌었습니다. 별이 길을 잃어도 우리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다.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1300년 동안 정치도 국경도 언어도 바뀌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결과 분석을 마치고 있던 저녁 숙소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렸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활동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채취이며 이 지역은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된 민감 지역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장비를 넘기고 출국 준비를 하십시오. 공안은 박 박사의 노트북과 샘플 보관 키트를 압수했고 저희는 그날 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날 밤에 이미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백업해뒀어요. 우리가 손에 든 건 없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걸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학회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그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출국당한 이후 저희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목표가 제 앞에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검증받고 그들 앞에 선명하게 제시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박소연 박사의 도움으로 국제고대문명학회 ICAHINTERNATIONAL 칸그러스 어브 에인천트 히스터리즈에서 유라시아 고대 유민 이동과 정체성이라는 섹션의 발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독일 베를린.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모인 역사학자들과 유전학자, 고고학 전문가들 앞에서 단 30분간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가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회 전날 밤 저희는 호텔방에 모여 마지막까지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박사가 제게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백업이에요. 혹시 내일 뭔 일이 생기더라도 이 안엔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죠. 학회 아침 제 이메일에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허위와 선동으로 가득 찬 정치적 행동이다. 고구려는 중화 문명의 일부였음을 잊지 마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누군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대표학자 왕하오 교수였습니다. 그는 ICAH 조직위원 중 한 명이었고 국제학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왕하오 교수는 저희보다 앞선 시간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PPT에 몇 장의 유물 사진을 띄운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둥 해안의 고분은 고대 중화 문명의 지방문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나 석비는 지역성이 강한 변형된 한족 문화의 흔적입니다. 고구려라는 국가는 중국의 변경 정권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대중화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회의장은 정적과 속삭임이 뒤섞인 묘한 긴장 속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역사, 누군가의 뿌리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당당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박 박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호 선생님, 우린 데이터로 말해요. 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증거와 데이터, 그리고 기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삼조고 문양 옥패의 고해상도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산둥 해안마을의 마을 사진, 채취된 샘플의 DNA 분석 그래프, 고구려 고분에서 복원한 Y염 색채 유전자 표본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99.2% 일치하는 고대 DNA는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그 고분 석비에 새겨져 있던 글입니다.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에서 온 학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중국 대표단 일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흔들었고
왕하오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가슴 속에서 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오래된 자장가를 다시 읊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길을 잃어도 우리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저 혼자 중얼거리듯 시작했지만 박 박사가 함께 중얼이었고 그러다 청중석 앞줄에 앉은 한국계 교수 한 분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회의장은 조용히 하나의 목소리로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학문이나 정치가 아니라 1300년간 전해진 목소리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는 정적에 잠겼다가 곧 우레 같은 기립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눈물을 훔쳤고 해외 언론은 저희 발표를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복원이라 표현했습니다. 왕하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떠났고 중국 대표단은 그날 남은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로서의 기억을 지켜냈고 그 기억이 더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역사임을 증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에 돌아온 뒤 벌어진 놀라운 반응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의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고대문명학회에서의 발표가 끝난 뒤 저는 며칠간 베를린에 머물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생생하게 깨어 있었죠.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고구려의 유민이 1300년 전 산둥에 도달했다는 과학적 증거를 공개한 그 순간 제가 역사학자가 된 이유,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장가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발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박소연 박사 그리고 각국의 동료 연구자들, 산둥마을 주민들 모두가 이 진실을 함께 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 대부분이 잠든 시간에도 제 머릿속은 수많은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물의 진동, 마을 어르신의 눈빛, 발표장에서의 숨죽인 긴장, 그리고 마지막 박수갈채까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와 방송국 카메라는 물론 손글씨로 삼조고의 귀환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대학생들, 태극기와 함께 작은 삼조고 문양을 손에 그린 초등학생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손수 붉은 천에 글씨를 수놓아 오셨더군요. 잊혀진 조상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 윗세대의 조상들을 본 듯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뜻밖의 자발적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시민 몇 명이 제 발표 영상과 요약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시작된 움직임이었는데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더니 어느새 수천 명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날 광화문엔 삼조고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직접 만든 나무 깃대에 검은 천에 금빛 삼조고를 수놓아 들고 있었고 중년의 부부는 태극기와 함께 고구려는 우리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창한 수사도 어떤 전문적인 분석도 이 순간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지 증거를 모으고 전달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조상의 목소리를 오늘 이 자리로 이어온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가 어릴 적 제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별이 길을 잃어도 우리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다. 무대 아래서 사람들이 따라 불렀고 아이들이 삼조고 깃발을 흔들며 함께 입을 맞췄습니다. 그 노래는 더 이상 슬픈 옛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계승한 자긍심의 선언이자 역사적으로 입증된 정체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양한 변화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역사 교육 과정에 고구려 유민의 해외 이주 사례를 새로이 반영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잊혀진 고구려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삼조고 문양을 본떠 만든 교지 표지를 제작했고, 산둥의 그 마을은 민간 외교단체와 협약을 맺어 매년 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POP 그룹 중 한 팀은 제 발표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잊힌 이름이라는 곡을 발표했고, 유튜브 댓글엔 우리 할머니가 삼조고를 그려주시며 우리는 고구려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이젠 진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라는 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한 명의 역사학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기록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정체성과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제 할아버지께,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께, 그리고 1300년 전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린 고구려 유민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노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00년의 세월을 넘어 되살아난 이 목소리,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만든 저에게도, 그리고 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잊혀진 우리의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습니다.